좋은 운이 오는 시기를 알고 그에 맞게 준비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진짜 전성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운을 향해 움직였냐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왜 이렇게 자꾸 일이 꼬일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선택은 늘 헷갈리고 운이라는 게 정말 있긴 한 걸까 하고요. 오늘은 이런 순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힌트를 건네는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왜 운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유튜브 채널 사연남을 운영하는 사연남의 불을 끌어당기는 내 사주 사용법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사주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무일푼 고시생에서 월억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 한 가지 확신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여서 끌어당기는 것이라고요. 이 책에는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요소들부터 사주를 통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사주를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3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내 인생의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둘째, 계속 나를 소모시키는 악연을 끊어내는 법. 셋째, 나쁜 운처럼 느껴지는 흐름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방법. 이건 사주 이야기이기 전에 사람과 관계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운이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에너지를 쓰느냐, 그리고 언제 움직이느냐의 문제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내 사주 사용법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 선생님, 제 인생에 귀인이 나타날까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귀한 사람, 즉 귀인에 대한 갈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귀인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다. 제 경험으로 보건대 귀인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사주를 통해 언제 어떤 사람이 귀인 역할을 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또는 자신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귀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목의 에너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물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은데 물이 부족해 자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당한 물이 있으면 균형을 맞춰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진짜 귀인을 알아보는 신호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끼거나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조언이나 정보를 줄 때 내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딱 맞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세상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장점을 알아봐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분명한 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로 봤을 때 나에게 어떤 유형의 사주가 귀인인지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은 나와 상생하는 관계인지 보는 것입니다. 나의 일간이 목이라면 귀인이 될 사람의 일간은 물이나 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머지 오행을 볼까요? 불로 태어났다면 목이나 금, 토로 태어났다면 불이나 물, 금으로 태어났다면 토나 목, 물로 태어났다면 금이나 불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는 모든 사주팔자 글자와 대운, 세운 등 많은 것을 봐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간만 체크하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을 것입니다. 귀인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귀인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지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상호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귀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령 나타나더라도 떠나가지요. 반대로 먼저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라. 사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니라 사주의 원리와도 맞아떨어지는 말이에요.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면 좋은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파악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능력을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요리를 잘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상담 능력이 있다면 고민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그분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귀인은 만드는 것이다. 결국 귀인이라는 건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주는 나에게 맞는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만 알려줄 뿐 그 관계를 실제로 귀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평소에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세요. 먼저 도움을 주려는 자세로 진심으로 상대의 성공을 응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도 소중한 귀인들이 나타날 겁니다. 악연을 끊어내는 방법. 귀인 대 악연. 앞서 귀인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인 악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쁜 사람을 알아보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연이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주적 관점에서 악연이란 나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나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주에서 이런 관계를 충, 형, 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나와 상대방의 에너지가 서로 부딪히거나 방해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마치 같은 자석의 극끼리 밀어내듯 아무리 노력해도 조화롭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악연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귀인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만 악연은 반대로 서로를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내 주변의 악연을 알 수 있는 신호. 그렇다면 내 주변에 악연이 있는지 그게 누군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집니다. 특별한 갈등이 없어도 왠지 모르게 에너지가 빠지고 우울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나의 성장이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폄하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별것 아닌 일로도 언쟁이 벌어지고 항상 의견이 대립됩니다. 넷째,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긍정 에너지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사주적으로는 상대방과 나의 생년월일을 비교해서 기본적인 궁합을 보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나무와 금처럼 서로를 해치는 관계, 물과 불처럼 서로를 소멸시키는 관계가 악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가 힘든 시기, 즉 좋지 않은 대운이나 세운을 보낼 때는 악연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지낼 수 있던 관계도 내가 약한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직감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불편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중에 악연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상대방의 에너지를 먼저 감지하거든요. 악연을 끊어내는 3단계 방법론. 악연을 확인했다면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1000명을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3단계 방법론을 정리했습니다. 1단계는 진단과 인정입니다. 먼저 정말 악연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갈등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관계인지 구분하는 거죠. 악연임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예 끊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는 단계적 거리두기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으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나 가족처럼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관계라면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업무상 만나야 하는 관계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되 개인적인 깊은 교류는 피하세요. 사적인 관계라면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연락도 자연스럽게 차차 줄입니다.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 현명합니다. 3단계는 완전한 차단과 치유입니다. 만약 정말로 심각한 악연이라면 과감하게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이때는 미련을 갖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고 나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좋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새로 다가올 좋은 인연을 맞을 준비가 됩니다. 악연이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예방법. 악연을 정리했다면 이제 새로운 악연이 들어오지 않게 예방해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첫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 순간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왠지 모르게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든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찰하세요. 말로만 좋은 이야기를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나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사주적으로는 내 사주와 상극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목 에너지가 강하다면 금 에너지가 강한 사람과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내 사주가 약한 시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대운이나 세운을 보낼 때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좋은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주의할 점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냉철하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는지 또 나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관련된 관계에서는 작은 성격 차이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관, 일하는 방식, 돈에 대한 생각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결정하세요. 직장에서의 경우 모든 동료와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관계와 개인적인 친분은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특히 뒷담화를 좋아하거나 부정적 에너지가 강한 동료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결정은 존중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의존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20대에 악연들로 인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30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관계들을 정리하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연을 끊어내자 그 자리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악연을 정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외로워질 수도 있고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나에게 해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악연은 운명이 아닙니다. 사주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용기를 내어 악연을 정리하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나를 성장시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세요.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꾸는 방법. 나쁜 운이 오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하고 제게 묻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나쁜 운이 오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나쁜 운의 근본적인 원인은 균형의 깨짐입니다. 우리 몸에 열이 너무 많으면 차갑게 해줘야 하고 너무 차가우면 따뜻하게 해줘야 하는 것처럼 사주에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너무 적극적으로만 살아온 분이라면 어느 날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조심스럽게만 살아온 분이라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때 기존 방식만 고집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시기적인 흐름입니다. 대운의 시기가 되면 이전 시기에 잘 맞았던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대에 통했던 방식이 30대에는 안 통하고 30대에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40대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약점이 드러나는 타이밍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인생에는 약한 부분이 시험 맞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런 시기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모르고 맞이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운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화내거나 절망하거나 무작정 더 열심히만 하려는 행동 모두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차분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나?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나? 제가 상담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3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 세 번째는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생깁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상사의 성격은 바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대응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고 상사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또한 단기적 생존과 장기적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처리하되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당장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사주에서 말하는 조화의 원리는 실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내게 부족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만약 너무 차분한 성격이라 활동성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역동적인 환경에 몸을 맡겨보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너무 바쁘게 살아서 안정감이 부족하다면 의도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심하지 못하다면 꼼꼼한 사람과 함께 일하고 내가 너무 신중하다면 과감한 사람의 조언을 구하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혼자 결정하는 습관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연습을 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면 하루에 한 번 더 인사하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대화를 늘려가는 거죠. 어려운 시기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때는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쁜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주는 것은 없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계는 어려운 시기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사람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만남이 찾아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만나는 사람 중에는 약점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서둘러서 깊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더 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도움이라면 명확한 조건을 정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바뀌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언제쯤 좋아질까요? 하고 묻습니다. 운이 바뀌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준비가 부족할 수 있고 너무 늦게 움직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작지만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거나 막혔던 일이 풀리는 게 그런 일지요. 이런 일들이 며칠 사이에 여러 번 생긴다면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전보다 덜 힘들게 느껴지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거나 뭔가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운의 변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나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거나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거나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운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적극적으로 움직여 봐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도해 보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운이 바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다.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한계. 지금까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말 큰 성과를 낸 일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을 때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오더라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주상 재물운이 좋은 시기가 와도 그 운을 함께 활용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보통인 시기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잘 되는 것이 더 좋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더 많이 돌아온다. 제가 상담한 분 가운데서도 성공한 분들은 대부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궁합이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까? 그렇다면 실제로 나와 궁합이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사주를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직감을 믿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주 궁합이 좋은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과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를 보는 겁니다. 진짜 궁합이 좋은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아무리 사주 궁합이 좋아도 서로 이용하려는 마음으로만 접근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성공을 바라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마인드셋의 힘. 요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두는 함께 성장하는 마인드셋입니다. 혼자 잘 되려고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와주면 그 사람도 나의 성공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만들어지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상생관계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주는 거죠. 나무는 햇빛과 물의 도움을 받아 자라고 자란 나무는 그늘과 산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성찰 질문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 주변에 나와 궁합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혹시 나쁜 궁합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진 않은가?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어떤 시기에는 왜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시기에는 왜 막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상생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운 사용법. 저는 최근 2달간 300명 이상의 사주를 봤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면 항상 느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분명 각기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가져오시는 고민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바로 금전적 문제, 즉 재물운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고민을 사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 대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사항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제안하는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바꿔라.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사주에 돈이 있긴 한가요? 내담자는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한이 서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담자의 사주를 해석해보니 이분의 사주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꽤 좋은 재물운이 보였습니다. 사주를 볼 때 재물운이 좋으려면 자신을 도와주는 기운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목일간이면 재물을 뜻하는 토의 기운이 적절히 있으면서 자신을 생해주는 수의 기운도 함께 있어야 재물운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담자처럼 본인의 사주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문제는 사람입니다. 이 내담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업자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동업자의 사주를 봤는데 둘의 궁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내담자의 재물운이 동업자에게 막히는 형국이었죠. 사주에서 자신을 극하는 기운이 너무 강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그 운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놨습니다. 동업자의 거친 언행으로 인해 손님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후기가 좋지 않게 쌓였으며 직원들도 이로 인해 그만두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담자는 동업자와 오래된 친구 사이였기에 친구가 이렇게 일을 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죠. 저는 동업자와의 궁합이 좋지 않으니 가능하다면 동업을 그만두고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각자의 업무를 명확히 분리해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힘이 될 수 있는 귀인의 사주를 알려주며 새로운 동업자나 직원을 구할 때 활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내담자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와의 동업을 정리하고 자신과 잘 맞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일도 마음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주가 좋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궁합이 나쁘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동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부모, 배우자, 자녀, 지인,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 합이 잘 맞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주에는 반드시 기운은 들어온다. 아무리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평생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사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인인데 과연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이번 내담자는 배우자와 아이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내담자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든 마음껏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아이들이 클수록 들어가는 돈도 많아져 고민이 깊었습니다. 남편과 내담자 모두 직장인이었지만 기존 소득으로는 부족한 상황이어서 상담을 신청했던 거였죠. 내담자의 사주를 보니 30년간 재물운이 좋지 않았지만 다음 해부터는 30년 동안의 재물운이 누적되어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10년마다 운이 바뀌는 대운, 다음 해부터 이 대운이 바뀌는 시기였던 겁니다. 대운이 바뀌면 삶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크게 바뀐다고 했었죠. 특히 재물과 관련된 기운이 대운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병화일간이라면 재물을 뜻하는 토의 대운이 들어왔을 때 재물운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흉운에서 기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물운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내담자는 지금껏 흉운을 잘 참고 버텨왔기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운이 들어오면 자만하지 않고 제대로 기운을 활용할 수 있을 터였죠. 이러한 재물운 흐름을 설명하며 어떤 일이나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때쯤 내담자분이 추가로 남편의 재물운도 문의해 사주를 본 결과 그분의 재물운은 60세 이후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재물운이 훨씬 좋으니 재물적인 결정은 내담자가 주도하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의 궁합이 좋아 내담자의 결정을 남편이 잘 따라줄 것 같았습니다. 이후 내담자는 상담 내용을 토대로 재테크를 진행해 꽤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이분은 나쁜 운을 잘 견디고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적절히 활용하여 재물운을 쟁취한 사례입니다. 일단 움직여라. 아무리 운이 좋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운을 현실로 이룰 수 있죠. 실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재물운을 제대로 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언제쯤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젊은 남자분이 상담을 시작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주를 보니 현재 재물운이 매우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무토일간인 내담자에게는 수의 기운이 재물을 뜻했는데 마침 수의 대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담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좀 더 고민해보자 하면서 선뜻 시작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일 겁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생각만 하다 시간을 허비한 적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만 하면 불안감이 커지고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행동해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재물운이 아무리 좋아도 비겁, 자신과 같은 기운이 너무 강하면 결단력이 부족해집니다. 이럴 때는 식상, 자신이 생하는 기운을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현재 재물운이 매우 좋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운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니 생각에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내용이었죠. 상담이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내담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싶었지만 항상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담 이후 제가 계속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새로 뽑게 되었고요. 그런데 일이 진전되는 대신 추가로 인건비가 많이 들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은 끝에 이제는 연매출 10억 원의 법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생각만으로 끝내지 않고 결국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움직였기에 나에게 들어온 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고 결과도 함께 나왔던 것이죠. 선생님 말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면 재물운이 들어왔어도 재물을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재물운, 즉 재물이 굴러 들어오는 운도 결국 직접 움직여야만 내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어떤 운도 스스로 굴러 들어오지 않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재물운을 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길 빌며 가만히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이죠. 그 움직임이 재물운을 극대화해 준 겁니다. 만약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들어왔어도 내담자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운의 흐름을 좋게 하는 방법. 제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고 행동하면 재물운은 물론이고 인생의 전반적인 운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 확신합니다. 첫째, 자신과 맞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주가 맞지 않으면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운의 흐름을 파악하고 준비하세요. 좋은 운이 올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잘 활용해 여러분 모두 원하는 재물운을 쟁취하시길 응원합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내 사주사용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바꾸는 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에너지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